그냥 오합지졸이죠. 그냥 그대로. 3년 동안 무엇을 한 것인가. 자, 우리끼리만 알아야 되는데 누가 이거 바깥에 얘기했어. 이거 있죠. 그놈 색출해. 이거 색출하면 색출됩니다. 05군번이거든요. 저 그래도 100kg 행군을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쌍칠년생이라서 쌍칠년도에 제작된 수통을 준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럼 나머지 14,000원 누가 먹은 거예요? 누군가 먹었겠죠? 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즐거운 화요일입니다. 요즘 이렇게 군 관련 뉴스가 이렇게 많이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특히 이제 군납 비리 관련해서 지난번에는 뭐 밥 그리고 케이크, 그 생일 케이크 그거 사진, 또 이번에는 군대 안테나 YTN에서 단독으로 보도를 했는데요.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군납 비리는요 고질적인 문제라서 이거 왜 고쳐지지 않는 걸까요? 제가 육군 예비역 소령이자 육군 군수사령부 법무실장으로서 말씀을 드립니다. 기사를 같이 분석해 보시죠. 자, YTN이고요. 단독입니다. 걸핏하면 부러지는 군 안테나, 합금 대신 값싼 중국산. 이게 헤드라인이 됐죠. 자, 무슨 내용인지 보실까요? 군에서 30년 가까이 사용해온 무전기 안테나가 유독 3년 전부터 걸핏하면 부러져온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납품 업체가 기존에 쓰던 합금강 대신 변형과 파손에 약한 스테인리스 재질의 값싼 중국산을 썼기 때문입니다. 국산화의 성공에 지난 1993년 주력화된 통신장비 PRC999K입니다. 이게 국산화가 됐네요. 현재 전군에서 3만 1000여 대가 운영되고 있는데 반경 8km까지 송수신하기 위해서는 AT-72K라는 긴 안테나를 부착해야 합니다. 군대에서 쓰는 안테나는요 굉장히 길잖아요. 그게 8km까지 송수신이 되기 때문이네요. 그러니까 되게 안테나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죠. 이 안테나가 망가지면 통신도 일순간 마비됩니다. 이게 여러분 그 군대를 다녀온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죠. 통신은 굉장히 중요하죠. 부대들이 이렇게 있는데 이게 통신이 안 되면 그냥 전투를 못 한다고 보시면 돼요. 지휘가 안 되는 거죠. 지휘 간의 그 지휘가 전달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전투라는 거는 시시각각 변하잖아요. 상황이. 날씨가 변할 수도 있고 전세가 변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거에 맞게 바로바로 지시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바로바로 지휘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면 그냥 오합지졸이죠. 그냥 그대로. 자, 그럼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 보겠습니다. 유독 지난 2018년 무렵부터 훈련 중에 안테나가 부러지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는 상관이 없었는데 2018년부터 이제 이런 일이 발생한 거죠. 당시 부사관 2019년 상사 전역하신 분이네요. 저랑 전역을 같은 해 하셨네요. 제가 2019년에 했는데 행군할 적에 나뭇가지에 걸리거나 하면 그냥 꺾여버리는 거죠. 실제 작전 상태에서 본부와 통화가 돼야 하는데 그게 안 되면 치명적인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냥 지는 거예요. 그냥 그 전투에서는 졌다고 보면 돼요. 현역 부사관, 통신병과겠죠 당연히. 차로 이동할 때 차 뒷좌석에 안테나를 밖으로 빼서 차가 달리면 바람이 세지잖아요. 그럴 때는 휘는 게 많이 나왔다 하더라고요. 충격을 받으면 찌그러져야 하는데 그거는 깨진다고. 그런 문제가 있대요. 그러니까 18년부터 들어온 안테나에는. 왜 이런 일이 생긴 걸까? 20년은 넘게 써온 기존 안테나와 비교해 봤더니 2017년 이후 납품된 건 아예 재질이 달랐습니다. 줄곧 합금강을 써 만들어 왔는데 돌연 스테인리스로 바뀐 겁니다. 재질이 바뀌었네요. 원인은 재질이 바뀌어서 납품이 된 것에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스테인리스는 합금강과 비교해 잡아당기는 힘에 견디는 저항력이 절반에 불과하고 늘렸을 때 복구되지 않는 한계치도 4분의 1 수준입니다. 이 때문에 군은 국산화 전부터 긴 안테나엔 합금강을 쓰도록 규정해 왔습니다. 자, 국방기술 품질원 관계자, 줄여서 기품원이라고 하죠. 재질과 광가는 같은 걸 써야 한다는 거잖아요? 네, 미국 원본 도면으로 들어가 보고 끝까지 추적해 보면 결국은 같은 걸 확인돼요. 합금강을 사용해야 하는 거잖아요? 질문하니까 그렇죠 라고 대답을 했네요. 그런데 당시 납품업체는 기존 안테나에 비해 가격이 3분의 1에 불과한 중국산 스테인리스 안테나로 바꾼 뒤 기존에 계약한 단가 그대로 군에 납품했습니다. 이게 이제 계약상의 문제네요. 당시 납품업체는요 가격이 저렴한 중국산 스테인리스로 안테나를 바꿨어요. 이게 그럴 수가 없거든요. 계약을 할 때는 여러분 정부 계약이잖아요. 군대도 정부니까요. 정부 계약을 체결하는데요. 엄격하게 절차가 법에 규정되어 있어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 있고요. 시행령, 시행규칙, 육군 규정까지 해가지고 굉장히 철두철미한 규정이 있고요. 이 안테나를 할 때는요. 규격이 있어요. 규격.
입찰 나갈 때도 마찬가지고, 입찰 공고 나갈 때도 마찬가지고요. 계약 체결할 때도요. 사양 있죠, 사양. 이게 이 안테나 재질이 스테인리스일 수가 없죠. 합금강으로 분명히 되어 있는 거를 이 업체가 자기 맘대로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속여서 납품을 한 거죠. 속여서 납품을 했으니까 계약상 책임을 져야 돼요. 계약 책임. 납품업체 측은 단가를 맞추기 위한 일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럼 안 되는 거죠. 단가를 맞추기 위해서 다른 업체는 합금강으로 써서 단가를 맞추기 위해서 입찰에서 떨어졌을 거 아니에요. 근데 얘네들은 이걸 속인 거죠. 이거는 계약상 책임을 져야 되는 행위예요. 당시 납품업체 관계자, 계약 단가를 저희가 마진을 갖고 하청업체에 내려주면 그건 거기서 알아서 하는 거잖아요. 정해진 단가를 가지고 저희가 최대한 아끼면서 해야 하는 거고, 이 단가만 아끼는 문제가 아니죠. 이게 분명히 재질에 대한 규격이 분명히 있었어요. 이건 계약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계약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았으니까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사람은요, 하청을 얘기하죠. 하청. 이거는 어떤 구조냐면요, 군대 납품은요, 군이요 어떤 A 업체랑 계약을 체결하잖아요. 물론 여기는 엄격한 막 되게 많아요. 막 서류들이, 계약 서류가 엄청 많습니다. 제품 사양, 소재, 당연히 다 들어가는 거, 다 들어가 있어요. 근데 얘가 바로 직거래를 안 하고요, 밑에 하청을 주죠. B한테. B는 또 얘가 또 안 해요. 또 재하청을 줘요. 여기까지 끝나면 당연히 더 내려가는 경우도 많아요. 재지하청을 또 줘요. 그러면 얘는 이제 영세한 업체가 되는 거죠. 영세업자. 그럼 얘는 뭐 하냐? A는요, 자, B씨는 여기 왜 들어갔겠어요? 얘는 마진 먹는 거잖아요. 마진율은 뭐 저마다 다르겠지만 아무튼 다 떼야 돼요. A도 당연히 떼야 되고. 그럼 얘 입장에서는요, 단가를 낮춰야지 얘네들 다 매기고 그게 되는 거죠. 얘네도 이득을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이윤을. 그래서 이렇게 했다는 건데, 아무튼 뭐 재고의 여지가 없고. 근데 A가, 자, 근데 여러분 이거 군납 비리죠. 대표적인 군납 비리. 왜 이런 일이 계속 발생하는 것인가? 왜 이거는 잊을만 하면 발생하는가? 이것에 대해서요,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안 되는 거죠. 이 근본적인 해결은 뭐냐면요, 그러니까 어디나 어느 사회나 범죄는 있고요, 일정한 범죄율이 있는 것이 오히려 그 사회가 안정된 거예요. 그래서 군대에서도요, 일정한 비율의 비리는 일어나는 게 맞는 건데요, 너무 과도하게 일어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면은, 그리고 군납 비리가 왜 중요하냐면요, 군은요, 전시를 대비한 조직이잖아요. 그래서 자, 이 안테나를 썼어. 지금 볼까요? 17년부터 3년 동안 납품된 중국산 안테나는 3만 1천여 개로 계약 단가는 16억 원이 넘습니다. 군은 지난해 9월에서야 뒤늦게 진상 파악에 나섰습니다. 3년 동안 무엇을 한 것인가? 3년 동안 이런 현상이 발생했는데 전혀 몰랐다고요? 이것도 이해가 안 되는데요? 왜냐면 납품이 되면 끝이 아니라 납품된 것이 제대로 기능을 발휘하는지 그런 것들 다 확인을 하죠. 사용부대에서 만약에 안테나가 이런 현상이 있었다면 분명히 보고를 했을 거예요. 보고를 안 했으면 문제가 있는 거죠. 자, 보고를 했는데 이게 절차가 어떻게 처리됐는지 반드시 이거 확인해야 됩니다. 지금 3년 동안 이걸 몰랐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책임져야 될 사람이 책임을 안 지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계속 발생하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근절은 못 시켜요, 여러분. 근절을 시키겠다, 이건 다 뻥입니다. 이거 하지 말고요, 줄이란 말이에요. 군납 비리 비율을 줄이라고. 그리고 시스템화를 하라는 거예요. 바로 발견될 수 있게. 이거를 3년이나 모르게 한 거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시스템에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떻게 해야 돼요? 철저하게 색출하는 거예요. 철저하게 색출해서 처벌해야 되는 거예요. 당사자들. 물론 여기서 계약 상대방이 여기서 책임을 1차적으로 질 것인데 군 안에는 그럼 책임질 사람이 없냐? 그거 확실하게 조사해야 되는 겁니다. 색출. 이 색출이요, 신고한 사람 색출하지 말고요. 뭐 보니까 그 군인들이 SNS에 그 밥 먹는 거 제공된 메뉴 올린 거 그거 가지고 뭐 색출 뭐 한다는 얘기가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안 되죠. 색출은 그런 사람을, 신고한 사람을 색출하는 게 아니라요, 이 일을 누가 이렇게 했는지 그 놈을 색출해야죠. 잘못되어 있죠. 그러니까 군대는요, 이게 문제예요. 자, 우리끼리만 알아야 되는데 누가 이거 바깥에 얘기했어, 이거 있죠. 그놈 색출해. 이거 색출하면 색출됩니다. 할 수 있어요. 아무리 익명으로 해도요, 색출할 수 있어요. 마음만 먹으면 색출해요. 그래서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군 내부에서 발생한 어떤 비리가 있으면 그거를 알리는 사람은, 야, 우리끼리만 알아야 되는데 이거 누가 알렸어, 그놈을 색출해서 처벌하는 게 아니고요, 그놈은 상을 줘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문제를 일으킨 놈, 내부의 그놈을 찾아서 내부의 그놈을 색출해서 처벌하라고요.
여기 한번 지켜보십시오, 여러분. 이게 어떻게 이제 해결이 되는지 보시고요. 이 군납비리가 굉장히 고질적이죠. 제가 2004년에, 제가 2005 군번이거든요. 제가 05년도에 임관을 해서 영천 삼사관학교에서 훈련을 받았어요. 근데 그때 훈련을 받으면서 여러 가지를 이제 보급을 받잖아요. 근데 수통은 보급되지 않죠. 그건 훈련할 때, 유격훈련인가? 행군할 때 이렇게 보급을 받는데, 그거를 받는데 물을 마셔야 될 거 아니에요. 저 그래도 100km 행군을 했습니다, 여러분. 영천에서요, 영천 삼사관학교에서 화산 유격장을 가는데요. 제 기억으로는 갈 때 40km고 올 때 60km인가? 아무튼 그런 식으로 100km 행군을 하는 거예요. 군장 메고 하는 겁니다. 수통을 준단 말이에요. 근데 수통이 제조 연도가 나오는데요. 1977년 제조 연월일이 그래요. 여러분, 제가 1977년생입니다. 제가 쌍칠년생이라서 쌍칠년도에 제작된 수통을 준 건지는 모르겠지만 도저히 물을 마실 수가 없어. 이 안에 어떤 수통 입구가 작잖아요. 그러니까 속에가 안 보여요. 속의 상태를 볼 수가 없어요. 이 수통 안에 과연 어떤 물질들이 들어있는지 믿을 수가 없어서 여기다 물 넣어서 마시면 내가 배탈이 날 것 같은 그런 불길한 예감. 그래서 그냥 메고만 다녔지 그 수통에다 물을 마실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이게 왜 그런 거예요, 이거? 그 군인이 먹었던 그 케이크는 왜 그런 거예요? 케이크 한번 볼까요? 국방비가 얼마지? 부실 도시락 이어 생일 케이크 논란. 24일에는 대구에 있는 한 육군 부대에서 매월 생일을 맞이하는 병사들에게 케이크를 지급하기 위해 한 명당 15,000원의 예산이 배정됐음에도 케이크 대신 1,000원짜리 빵이 지급됐다는 주장이 사진과 함께 올라왔다. 여러분, 예산은 15,000원인데요. 케이크는 1,000원짜리가 됐다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 14,000원 누가 먹은 거예요? 누군가 먹었겠죠? 논리적으로 누군가 먹어야 말이 되는 거잖아요. 뭐 돈이 발이 달려서 어디 가는 것도 아니고 뭐 증발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그거 찾으라고요. 그거 색출하라고요. 이거 올린 사람 색출하는 게 아니라 그거 먹은 사람 찾아서 처벌해야죠. 그래야지 위화력이 생기죠. 아, 내가 군납비리 횡령 같은 거 하면 내가 이렇게 처벌받는구나. 이거 패가망신하겠구나. 그런 거를 알아야지 안 하죠. 물론 그래도 하는 놈들은 하지만 그래서 비율을 줄여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군납비리 근절하려고 하지 말고요. 비율을 줄이라고요. 하지도 못할 목표를 세워놓고 하는 거 아니고요. 하나씩 해 나가는 거, 점진적인 개선. 그거를 해야지. 그거를 하십시오. 네, 그걸 하십시오. 그리고 보세요, 여러분. 자, 군의 사기는 바닥이에요. 왜? 군인을 폄하하니까, 군대 광고를 폄하하고 조롱하니까 군대 사기는 바닥이야. 근데 먹는 것도 부실해. 중간에 막 다 착복하고 다 횡령하고 없어져. 예산은 많어. 국민들은 돈을 내고 있는데 그 하급 부대에 있는 병사들한테 돌아가는 건 없어. 밥은 먹지 못해. 그리고 안테나는 엉망이야. 그럼 전쟁이 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나라는 약점이 뭐냐면요. 전쟁을 해보지 않았어요. 전쟁을 한 지 너무 오래돼서 경험이 없는 거예요. 군대는 있는데 군대는 막 군 병력 막 60만 대군을 갖고 있는데 실제 전투는 해본 적이 없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시뮬레이션이 안 되는 거예요. 전쟁을 책으로 하는 거죠. 그리고 장군은 누가 돼요? 지휘관은 누가 돼요? 부대에서 사고 안 나는 사람이 장군이 되는 거예요. 그런 행정군대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죠. 그렇게 행정군대가 된 지 이미 오래됐어요. 실제 전투가 나면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라요. 이런 상황이니까.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 제가 군에 있을 때 그때 방탄복이 지급이 됐나? 아니야. 화생방. 여러분, 그 화생방 방독면도요 굉장히 오래된 거 아시죠? 여러분, 화생방 훈련이 왜 힘든 줄 아세요? 화생방 훈련이 힘든 이유는 원래 아무리 독한 가스가 들어와도요 내가 방독면 쓰고 정화통이 가는 연습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 훈련을 하는 건데 방독면이 제대로 되어 있으면 아무리 뭐 체류탄 가스가 와도 내가 영향이 있으면 안 되죠. 방독면은 원래 그런 거잖아요. 근데 이게 너무 오래됐어. 훈련용은 완전 쓸 수 없는 거죠. 실전에 쓸 수 없는 거야. 그래서 방독면을 써. 냄새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 가스가.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방독면은. 근데 우리는 그런 훈련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뭐 고통 참는 거? 여러분, 화생방 훈련이 가스 냄새 맡고 참는 훈련이 아닌 거잖아요. 정신력, 숨 참는 연습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정화통을 교체하는 훈련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가스가 들어와서 눈물, 콧물 흘리고 막 그런 훈련으로 변질돼 있죠. 왜 그런 거예요? 그게 훈련할 방독면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그거 다 어디 간 거예요? 그 예산은 있을 건데 다 어디 갔어요? 예산이 없어서 못 사는 거잖아요. 그 돈은 다 어디로 갔는가? 그래서 이제 방독면을 교체하는 그런 교체를 막 하는 과정에 있었어요.
누구 먼저 교체해줘요? 당연히 위에부터 교체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장군님 이제 교체를 해요. 뭐 포스타부터 교체를 하겠죠. 저한테 그 말 했던 분은 원스타셨는데 원스타한테도 이제 차례가 온 거예요. 방독면을 교체하겠다. 교체해줄게. 그래서 이제 교체 받았죠, 방독면을. 근데 그분이 우스갯소리를 이런 말씀 하셨어요. 야, 전쟁 나면 이거 내 거 방독면부터 뺏어가려고 하는 거 아니야? 그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예, 웃긴 얘기라고 하셨지만 웃기지 않아요. 사실이거든요, 그게. 전쟁이 나면 장군이고 뭐고 지휘관이고 뭐고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거예요. 왜? 내가 살아야 되겠는데 내가 보급받은 거는 다 엉망이거든. 물을 마실 수 없는 수통에 가스가 새는 방독면에 그거 달고 어떻게 전쟁해요? 못하죠. 게다가 안테나는 엉망이야. 통신이 안 돼, 옆부대랑. 그럼 나는 어떻게 되는 거지? 싸울 수가 있어요? 밥은 부실해. 군인은 폄하 받아. 대우도 못 받아. 그러면은 전쟁 나면 지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제가 좀 재밌게 얘기를 했지만 이게 결코 우스갯소리가 아닙니다. 심각한 일이에요. 군에서는요, 이번 안테나 사건 있잖아요. 책임자를 철저히 조사를 해라. 군 내부의 책임자를 찾으라는 거예요. 희생양을 찾으라는 게 아니라 왜 이런 사태가 발생했는지. 문제는 발생할 수 있어요. 이런 중국산 싸구려 안테나가 납품될 수 있어요. 그건 우리가 막을 수 없죠. 군이 어떻게 그걸 막겠어요. 그러면은 딱 납품이 됐어. 그럼 검수를 제대로 했던가. 발견을 조기하라는 거예요. 납품 자체를 막지는 못하겠지만 납품이 됐으면 검수 제대로 했나? 모르나요? 외관상 모르나요? 모르겠네? 그럼 하나 이렇게 테스트를 해봐야 되지 않아요? 그거 제대로 한 것인지, 자, 검수 단계에서 하자 없었는지, 책임자. 그럼 검수에서 문제가 없었다 쳐요. 그러면은 그 사용 부대에서 분명히 문제가 생겼는데 그거 보고가 제대로 됐는지, 보고가 제대로 됐다면 계약상 책임을 어떻게 물었는지, 그런 거. 왜 3년 동안 이게 이루어지지 않았는지, 이거 색출해야죠. 그리고 계약 상대자한테는, 납품한 사람한테는 계약 책임을 물으면 되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나아가는 겁니다. 점진적으로. 그렇습니다. 요즘 자꾸 군에 대한 이슈가 많은데 뭐 되게 우스갯소리로 막 얘기하고, 뭐 국회의원님들은 또 법을 만들겠다고 그런 얘기를 하고 계신데요. 정말 그 통탄할 일인 것 같아요. 제가 앞으로 군 관련된 뉴스로 브리핑을 하지 않는 날을 고대하면서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 왜 그렇게 똑똑하다고? 나 이 문제 풀었어. 왜 그렇게 똑똑하지? 이 문제 어려웠어. 아니, 뭐 동문서답하고 있어. 그 어려운 문제를 어떻게 풀 수 있게 됐죠? 잘. 엄마 닮아서지? 응. 엄마가 머리 똑똑하게 놔줘서 그 어려운 문제 풀었죠? 응. 동의하나요? 응. 어려운 문제를 풀었을 만한 얼굴이 아닌데. 아이, 기쁘다.